미국 대학 교수가 한국 학생이 가져온 식물을 현미경으로 보다가 기절초풍했습니다.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무려 86%나 검출된 겁니다. 교수는 즉시 학생에게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런데 학생이 3초간 멍하니 있더니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0년간 매일 드셨는데 85에도 암 한 번 안 걸리셨어요. 교수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FDA가 이 식물을 미국 전역에서 금지시키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슨 비법으로 독초를 건강식품으로 만든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의 과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에서 식물학을 가르치는 사라 윌슨입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5년 동안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학생이 버섯을 집어드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죠. 이건 단순한 악몽이 아니에요. 5년 전 제 수업 중 제니퍼라는 학생이 독버섯을 먹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외 수업은 중단했고 실험실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어요. 학과장 제임스 교수는 대놓고 말했죠. 자네는 더 이상 식물학자 자격이 없어. 5년간 저는 같은 강의실에서 같은 슬라이드만 보여줬습니다. 학생들 눈빛에서 지루함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변화는 곧 위험이었으니까요. 제임스 교수는 최근 더욱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사라, 3개월 안에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재계약은 없을 거야.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죠. 어느 봄날 오후 한국 교환학생 김하늘이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작은 바구니를 들고 들어온 그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 할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미국에도 이런 식물이 있나요? 그 바구니 안에는 고사리, 취나물, 더덕 같은 생소한 식물들이 담겨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한번 분석해 볼게라고 답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학생의 호기심을 풀어주려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실험실에 출근해서 고사리 샘플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조직 샘플을 추출해 화학 분석을 돌렸고 2시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푸타킬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치명적인 화합물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농도였어요. 샘플 100g당 86mg.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독성 식물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즉시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연구실로 와. 긴급 상황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도착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죠.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 그런데 하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지. 이건 과학적 사실이야. 하늘은 3초 정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저희 할머니는 이걸 60년 동안 드셨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드시는데 지금 85살인데도 암은커녕 감기도 안 걸리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발암물질을 60년간 먹었는데 건강하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죠. 그럼 내 가족들도 다 먹어?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온 가족이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다들 먹는 흔한 음식이에요. 저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 하늘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독초를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건강하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암 발병률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암 발병률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건 뭔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발암물질을 먹으면서도 암 발병률이 낮다니 과학적으로 모순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늘을 다시 불렀어요. 내가 가져온 다른 식물들도 분석해 볼게. 뭔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늘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취나물과 더덕도 분석하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고 점점 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구한 결과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사리뿐 아니라 취나물에서도 미량의 독성이 검출됐거든요. 과학자로서 제 결론은 명확했어요. 이 식물들은 식용으로 부적합하다. 금요일 오후 저는 학과 세미나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물의 독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요. 세미나실에는 제임스 교수를 비롯해 학과 교수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이 식물은 발암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수백 년간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제임스 교수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라, 잠깐만요. 제임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당신은 정체불명의 식물을 대학 실험실에서 분석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제임스는 비웃듯 웃었어요. 학문적 호기심? 5년 전 당신 수업에서 학생이 죽었을 때도 그런 변명을 했었나요? 세미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말을 이었죠. 당신은 또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릴 작정입니까? 독성 식물을 연구실로 들여오다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선언했어요. 오늘 당장 그 샘플들을 모두 폐기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위험한 연구는 금지합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발표가 안 좋았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늘아, 미안해. 내 할머니가 보내주신 식물들은 모두 폐기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윌슨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FDA 식품안전국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 제임스 코언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제보를 하셨습니다. 귀하가 미승인 외래 식물을 대학 연구실에서 다루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황급히 해명했어요.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 학술 연구였고요. 마크는 제 말을 자르며 말했죠. 윌슨 교수님, FDA 규정상 외국에서 들여온 식물은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귀하는 이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샘플은 오늘 밤 안에 폐기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FDA 본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마크 데이비스 국장의 사무실은 10층에 있었어요. 앉으세요, 윌슨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크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제가 작성한 고사리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건 제 연구 자료인데요. 어떻게 갖고 계신 거죠? 제임스 교수님이 보내주셨죠. 마크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윌슨 교수님, 이 식물은 한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리고 발암물질이 검출됐고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간 먹어왔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동양의학이나 전통 요법 같은 건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FDA는 오직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만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투에서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데 그게 미신인가요? 마크는 차갑게 웃었어요.
교수님, 흥분하지 마세요. 이 식물은 미국에서 식용으로 승인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구도 수입도 판매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죠. 만약 교수님이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신다면 저희는 워싱턴 대학에 공식 경고를 보낼 겁니다. 교수님의 경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잘 아시겠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교수님, 할머니께서 교수님과 통화하고 싶대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그날 저녁 저는 하늘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가득하지만 맑은 눈빛이었죠. 할머니, 사라 교수님이세요. 하늘이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한국말로 말씀하셨고 하늘이 통역했어요. 할머니께서 들으셨대요. 교수님이 고사리가 위험하다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독성 물질이 검출돼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의 통역이 이어졌죠.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도 고사리에 독이 있다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독을 빼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독을 뺀다고요?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카메라를 들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싱크대 옆 대야에 고사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사리를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는데요. 그럼 독성 물질이 물에 녹아 나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삶은 고사리를 찬물에 담가요. 하루에 3번씩 물을 갈아주면서 이틀 동안 우려내요. 할머니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려낸 고사리를 햇볕에 말려요. 이렇게 하면 독성 물질이 거의 다 사라진대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독성 제거 프로세스였죠. 할머니, 이 방법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고 어머니는 그 어머니한테 배웠지.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이요. 할머니는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오셨어요. 페이지를 넘기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손으로 그린 식물 그림과 한글로 빼곡한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 설명했죠. 할머니께서 평생 기록하신 거래요. 어떤 산나물을 언제 캐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 적으셨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식물학, 독성학, 영양학이 결합된 연구 노트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노트를 제가 연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할머니께 전했고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는 듯 했어요. 할머니께서 예전에 일본 사람들한테 속은 적이 있대요. 다 가르쳐 줬더니 특허를 내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다고 하세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이게 왜 안전한지요? 할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늘이 웃으며 통역했어요. 할머니께서 교수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인 것 같다고 하세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한국에 오라고 하세요. 직접 와서 보고 배우고 느껴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는데 불안했습니다. FDA에서는 연구를 금지했고 제임스 교수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간다는 건 위험한 도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게 진실을 밝힐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 사무실에 휴가 신청서를 냈어요. 개인 사정으로 2주간 휴가를 쓰겠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학기 중인데 괜찮으세요? 가족일이 좀 있어서요.
그날 오후 제 연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임스 교수였어요. 사라, 휴가를 낸다고? 네,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임스는 제 책상 위를 훑어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그 한국 식물 연구는 포기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샘플도 다 폐기했고요. 제임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연구나 해. 그가 나간 후 저는 가방 속에 숨겨둔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하늘이 준 고사리 샘플 일부였습니다. 다 폐기한 건 아니었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늘과 그녀의 사촌 오빠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대 식품공학 박사과정 중입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전라도로 향했어요. 3시간 정도 걸렸고 차창 밖으로 초록색 산들과 논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사실 저도 할머니의 전통 지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도 전통식품은 인정을 못 받아요.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한옥이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대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하늘이 통역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2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게 산나물로 만든 요리였죠. 고사리나물, 취나물 무침, 더덕구이까지 다채로운 색깔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일단 드셔보세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저는 조심스럽게 고사리나물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퍼졌습니다. 전혀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없었죠. 오히려 버섯 같은 깊은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는 마당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한쪽 구석에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작년에 말린 나물들이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 안에는 바싹 말린 고사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거 완전히 동결건조 원리예요. 현대식품 보존 기술이랑 똑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천연 방식이니까 화학 첨가물도 없고요. 다음 날 새벽 5시 할머니께서 산에 가자고 하셨어요. 나무를 직접 채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죠. 산길은 험했지만 할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걸음으로 앞장서셨습니다. 8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어요. 자, 여기 봐요. 이게 고사리요. 할머니가 한 식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관찰했어요. 이렇게 말린 거를 따야 해요. 너무 펴진 건 질기지. 저도 하나 따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민준이 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교수님, 잠깐만요. 그건 고사리가 아니라 고비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식물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걷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지. 책으로만 배우면 헷갈려요.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아봐야 알 수 있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식물학 교수가 식물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다니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 솔직히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라워요. 용어는 다르지만 원리는 현대과학과 일치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는 바로 고사리를 처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잘 봐요. 정확히 12분 삶아야 해요. 저는 타이머를 켜고 정확히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한국식품연구원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처리하면 푸타킬로사이드가 99.2% 제거된대요. 2018년에 연구된 내용이에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언제 연구된 거예요? 2018년이요. 근데 한국어로만 발표됐고 국제학술지에는 안 실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교수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FDA에서 연락 왔어요. 교수님이 어디 갔냐고 학교 측에 물어보더래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한국 번호였어요. 윌슨 교수님이신가요? 저는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드렸어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하늘 씨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저도 5년 전 한국 산나물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이틀 후 저는 서울 이태원 마이클의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 백인 남성이 저를 맞았어요. 5년 전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트레이더였죠. 자가 면역 질환으로 쓰러져 의사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마이클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계 친구가 전라도로 데려갔고 산나물을 먹기 시작했죠. 한 달 후에는 약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 의료 기록이에요. CRP 염증 수치가 80에서 5로 떨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수치가 점점 정상화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열었어요. 3년간 2,000명 넘는 손님들이 건강이 좋아졌다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장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와 마이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늘이 속삭였죠. 식약처 직원들이에요. 한 직원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이건 다 수입 승인 안 된 식재료예요. 저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왜 고사리가 문제인가요? 미국 FDA에서 이미 이 식물들을 위험식품으로 분류했어요.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FDA 공지문이 떠 있었어요. 한국산 산나물류 미국 내 수입, 판매, 연구 전면 금지.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윌슨 교수님 맞으시죠?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귀국 명령이래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제임스 교수가 국제식품안전학회에 서한을 보냈어요. 마이클이 무너졌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증명하겠어요. 과학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시애틀 한인타운에 3만 명이 살아요. 모두 어릴 때부터 산나물을 먹었죠. 그들의 건강 기록을 모으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학조사네요. 대규모 데이터면 FDA도 무시 못해요. 하지만 식약처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런 조사는 최소 1년 걸려요. 지금 당장 식당 영업 정지고 교수님은 귀국하셔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에밀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죠. 언니, 의사가 이번 주 안에 항암 치료 시작해야 한대. 안 그러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교수님?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3기암이에요. 의사는 생존율 30%래요. 저는 동생을 살리고 싶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한국 대학 연구소들에 연락해 볼게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국제학술지에 긴급 투고하는 거예요. 하늘도 말했죠. 저는 시애틀 한인 커뮤니티에 연락할게요. 식약처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식당은 폐쇄되고 교수님은 강제 귀국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운명을 바꿀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 전통 처리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민주는 각 단계마다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보냈습니다. 교수님, 결과 나왔어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푸타킬로사이드가 10분 3kg 65% 감소, 이틀 우리기로 추가 30% 감소, 건조로 나머지 4% 제거됐어요. 최종 잔류량은 0.3%예요.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시애틀 한인회에서 1,500명이 건강기록 제공에 동의했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역학 연구팀을 구성했대요. 48시간 안에 분석해준대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내일 서울 가야 해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지. 다음 날 우리는 종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소문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재로 저를 안내했어요. 벽에는 논문들이 가득했죠. 이게 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논문들입니다. 한약재의 독성 제거와 효능에 관한 거죠. 이게 다 영어로 번역 안 된 건가요? 네, 대부분 한국어로만 발표됐죠. 서양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해서요. 원장님은 USB를 건네셨습니다. 여기 고사리 관련 논문이 50편 있습니다. 모두 임상 데이터 포함이에요. 민준이 USB를 확인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이 중 20편은 SCI급 저널에 실린 거예요. 단지 영어가 아니라서 FDA가 몰랐던 거죠. 저는 밤을 새워 논문들을 읽고 요약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시애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라, 분석 결과 나왔어요. 한국 산나물을 정기적으로 먹은 한인들은 암 발병률 40% 낮음, 심혈관 질환 35% 낮음, 평균 수명 5년 길어요. 저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가 다시 전화했어요. 언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항암 치료 시작할게. 에밀리, 사흘만 기다려. 제발. 알았어. 사흘만. 마이클이 연락했어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취재 요청했어요. 저는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기자가 서울로 날아왔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인터뷰했죠. 교수님,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스캔들이에요. FDA가 정치적 이유로 과학을 무시한 거잖아요. 기자는 흥분했습니다. 기사는 이틀 후에 일면 톱으로 나갈 거예요. 그날 저녁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임스 교수가 워싱턴 대학이 교수님을 정식 해고했대요. 연구 부정행위 혐의로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민준과 저는 밤새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논문 50편 요약, 시애틀 역학 조사 결과, 전통 처리 방법의 과학적 분석까지 모든 걸 담았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식약처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마크 데이비스 FDA 국장도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건 수백 년간 검증된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전통 방식으로 처리하면 발암 물질이 99.7% 제거됩니다. 잔류량은 FDA 안전 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죠.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크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실험실 데이터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시애틀 한인 3,000명의 30년 추적 데이터입니다. 산나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암 발병률이 40% 낮았어요.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가 공동 검증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 식약처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알려지지 않았죠? 언어 장벽 때문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마크 국장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선택적 데이터 아닙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3만 명을 30년간 추적한 데이터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0건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FDA 전 국장이에요. 하늘이 속삭였죠. 노신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크, 나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싶네.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실 나도 암 환자였네. 10년 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지. 그때 한국인 친구가 산나물을 보내줬네. 암세포가 사라진 거야. 노신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 의료 기록이야. 10년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 마크가 당황했어요. 국장님,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윌슨 교수가 방금 보여준 게 과학적 증거 아닌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타임스 기자였습니다. 교수님, 기사 나왔어요. 저는 급히 인터넷을 켰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떠 있었어요. FDA, 한국 전통식품 탄압? 수천 명 건강 개선 데이터 무시.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CNN, BBC까지 연달아 보도했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코리안 슈퍼푸드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FDA를 비난했고 백악관 청원까지 시작됐죠. 회의실을 나오는데 하늘이 소리쳤어요. 하버드, MIT, 스탠포드 교수들이 공동 성명 발표했대요. 교수님 연구를 지지한대요.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이클이 전화했어요. 사라, 식당 영업 정지가 해제됐어요. 손님들이 줄 서 있어요. 저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보낼게. 할머니의 산나물이야. 꼭 먹어. 3개월 후 FDA는 공식적으로 한국 산나물을 안전식품으로 승인했습니다. 마크 국장은 사임했고 제임스 교수는 연구 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워싱턴 대학은 저를 복직시켰고 오히려 석좌 교수로 승진시켰죠. 저는 한국전통식품과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하늘과 민준이 공동연구원으로 합류했어요. 노신사 전 FDA 국장도 자문위원이 되어주셨죠. 우리는 산나물뿐 아니라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모든 한국 전통식품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홀푸드, 트레이더 조에, 코스트코까지 대형 마트들이 앞다투어 코리안 슈퍼푸드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고사리, 취나물, 더덕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마이클의 식당은 뉴욕, LA, 시카고까지 체인점을 냈어요.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이 케이네주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비욘세, 톰 크루즈, 레이디 가가까지 인스타그램에 산나물 요리 사진을 올렸어요. 한국 산나물은 미국 건강식품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제 논문은 내추어에 게재됐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할머니의 지혜 덕분이라는 걸요. 6개월 후 저는 에밀리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고사리를 말리고 계셨어요. 우리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죠. 어서 오세요. 멀리서 왔제. 저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제 동생을 살려주셔서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아이고 고맙긴. 우리 조상들이 다 알던 일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야 알았구만. 에밀리도 할머니께 인사드렸죠. 할머니, 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날 저녁 거실에는 큰 상이 차려졌어요. 민준 가족, 데이비드 박사 가족, 마이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산나물 요리를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마치 꿈만 같았죠. 교수님, 이제 계획이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 세계 전통식품을 연구하고 싶어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까지. 분명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이 말했죠. 저도 같이 갈래요. 할머니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그 음식들로 레스토랑을 열게요. 식사 후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에밀리가 옆으로 와서 제 어깨에 기댔죠. 언니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응, 나도 고마워. 믿어줘서.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제니퍼의 죽음으로 모든 게 무너졌던 그때. 저는 식물을 두려워하게 됐고 새로운 시도를 거부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식물은 위험이 아니라 생명이고 전통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교수님, 추운데 왜 밖에 있어요? 별이 예뻐서요, 할머니. 그래요? 우리 같이 봅시다. 할머니와 저는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할머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래요, 말해봐요. 할머니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외국인인데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교수님 눈빛을 보니까 알았지.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도와준 거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울지 마요. 이제 교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면 되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1년 후 저는 UN 식량농업기구 FAO에 초청받아 연설했습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과학은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 속에는 인류를 구할 답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연설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로 나오는데 화면에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산나물, 미국 건강식품 시장 1위 등극. 연간 매출 50억 달러 돌파. 저는 웃었어요. 할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그렇지. 우리 할매들이 다 아는 일인데라고 하시겠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할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유엔에서 연설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교수님이 대단하네.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요, 교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된 거지. 화면 속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85세에서 이제 86세가 되셨죠. 할머니, 100세까지 사셔야 해요. 약속. 그럼 제 산나물 먹으면 100살은 거뜬하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한국 산나물을 먹고 있어요. 암 환자들이 희망을 찾고 만성 질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있죠. 이 모든 게 한 할머니의 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내일도 산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독초라고 불렸던 식물들을 생명의 음식으로 바꾸면서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독은 식물이 아니라 무지와 편견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약은 과학이 아니라 존중과 배움의 자세라는 걸요. 한국의 독초는 미국의 슈퍼푸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전 세계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천 가지 지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